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힘이 있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8%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테마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 두 가지 테마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 두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부터 그 안에서의 딱 한 가지 공략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전략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대학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대학 방송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IG 넥스원 방산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8월 말쯤 족집게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17.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략 시점 이후로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1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빅포기업, 이 LIG 넥스원을 집중하자라고 공략 주신 바가 있는데요. 17%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라는 암호화폐 관련주 9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공략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워낙 저점에서 공략을 주셨습니다. 주가가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타이밍에 암호화폐 관련주 살펴보자라고 공략 주시면서 정말 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12%의 상승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전략도 오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이라는 기업 9월 12일 족집게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주들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제는 2차 전지 쪽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와 함께 2차 전지 쪽을 살펴보자라고 공략 주셨고 실제로 공략 이후로 현재 8.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8%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너무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흥구 석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가 관련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바로 최근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9월 12일 방송 당일이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요. 방송에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부터는 유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를 살펴보자라고 방송에서 공략 주신 바가 있습니다. 9월 중순쯤 이렇게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고 역시나 현재 33%의 상승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공략 주셨던 하나오션, 현재 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공략 주셨던 종목이죠. 조선주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9월 19일 바로 이 시점에서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이제는 조선을 바라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8% 상승률 기록하면서 역시나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D 파마텍 역시나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2개 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살펴보자라고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한 주 만에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때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주식대학의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좀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테마를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대학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테마를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주식대학의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족집게 종목 2가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2%대의 상승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은 그동안 사실 뒤로 밀렸던 그런 상승 분위기가 오늘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된 것도 아니고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요. 그때부터 이미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일 내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횡보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지속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코스피가 2%, 코스닥이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달러 환율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달러 환율 보면 지금 기준 1,328원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투세다 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로 지금 굉장히 좀 분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금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확
하고 진입을 못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제 약간 그런 악재가 좀 이렇게 좀 소진이 되어간다 할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원래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섹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섹터가 뚜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 안에서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섹터의 흐름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에서는 섹터의 흐름에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오늘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힘이 강합니다. 지금 HBM 관련주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주들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아, 원래 네, 나왔어야 됐다.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해도 네. 뭐 한창 올라갈 때 그때 막 이렇게 막 뭐 10만 전자 이제 가나 마나 할 때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빠졌죠. 계속 빠져서 6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유요? 네. 뭐 반도체 최근에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음. 게 아닐까요?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뭐 투자사들도 그렇고 월가의 투자사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네.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매도 의견을 냈었죠. 거의 그냥 뭐 그냥 찍어 눌렀어요, 네. 사실. 거의 찍어 눌렀다시피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산업이라는 게요. 뭐 월가에서 찍어 누른다. 국내 투자사들이 찍어 누른다고 해가지고 산업의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섹터의 반등은요. 그동안 찍어 눌린 그 반도체 섹터의 서름이 딱 표현된 게 아닌가. 한마디로 그냥 올라올 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지속하시는 걸까요?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요? 약간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에요? 그런가요? 요건 약간 취향에 따라서 좀 골라서 네. 담으시면 되고 아니면 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쵸? 대답할 수 있으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실 좀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냥 반만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둘이 이제 경쟁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를 약간 해지한다는 생각으로 반반 담아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저는 딱 하나 짚어주신다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요. 네. 이번에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반도체 네. 요 세 가지에 80조 원 가량 투자를 할 거라고 또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더 낫다. 네. 아주 많이는 아니고 좀 더 낫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긍정적인 평가 남겨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셨는데요. 주식대학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생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강의해 주시는 테마주 그리고 그 안에서 족집게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상승 나올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또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D&D 파마텍 네네. 현재 1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6%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죠. 네, 저는 사실
사실 비만 치료제가 이미 네.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주목해도 되나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게 그 사실 이 섹터가 흘러갈 때요. 맨 처음에는 가던 놈들이 갑니다. 또 가던 놈들이 또 가고. 네. 이래가지고 얘네가 좀 크게 상승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도 저기 저 우주 뚫고 상승은 못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비만 치료제나 항암제 요쪽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 이 관심에 있던 뭐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너무 고점이야. 네. 그러면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낙수 효과. 2등주, 3등주에 간다. 그 수급이 몰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주에 좀 공략을 드릴 때 뭘 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연내에 임상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제 연내라고 해봤자 2-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략가와 목표가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사실 목표가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네. 네, 제 계속 홀딩해도 좋을까요? 홀딩해도 좋아요. 오. 근데 지난주에 요거를 못 받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하단 QR코드 통해서 정보 통신만 통해서 좀 못 받아가신 분들은 요거보다는 네. 오늘 공략주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얘는 이미 18% 뺏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오늘 이제 새로이 공략할 종목, 섹터를 공략해서 발목부터 먹어야 된다. 얘는 약간 한 배쯤에서부터 한 어깨까지 먹는다라면 네. 우리는 오늘 공략하는 건 발목에서 잡아가지고 한 어깨에서 파는 네.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공략 주셨던 D&D 파마텍 리뷰 도와주셨는데요. 현재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내 임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종목을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한 주 만에 18%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지난주에 공략 주시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오늘 공략 주시는 종목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네. 한 종목 더 리뷰 들어봐도 될까요? 흥구석유가 네. 30%가 넘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유가 관련주를 공략 주시고 네. 흥구석유가 또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좀 홀딩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제가 요거 그 공략을 드릴 때 애초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짧게 보자고 하셨나요? 무조건 짧게 봐야 되고 2-3주 내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네. 무조건 매도해요. 아. 왜냐하면 이 원자재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요. 이 테마를 너무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산업 현황 이런 걸 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자재의 가격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약간 이 유가가 68달러, 69달러에서 71달러 이상까지 솟으면서 얘도 같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30%까지 지금 이제 꾸준하게 네.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욕심 부리면 피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세요. 네, 흥구석유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시고 3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상승한 종목들은 보내주고 오늘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네. 빠르게 오늘의 강의 섹터 들어볼까 합니다. 첫 네네. 번째 강의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강의 주식에 조금 관심 있다 하면 네. 어제 이 섹터를 봤을 거예요. 네. 보셨나 보네요. 그럼요. 네, 바로 화장품이에요. 근데 화장품 오늘 조금 약세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화장품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눌림목이다. 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목일 때 뭐 해야 돼요? 공략을 해가지고 네. 단기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주에서 길면 2주. 얘도 그러면 되게 단기로 보시는 거네요. 1주에서 2주. 흥구석유처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요 화장품 섹터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데 야, 이 화장품 시즌이 끝났나? 이게 아니라 눌림목인가 아닌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봐야 되는지, 왜 그런 부분을 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화장품들이요, 국내나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수출세가 그냥 엄청납니다. 그냥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산업 시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화장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이 음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화장품 그리고 제품들 잘 만드는 건 정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글로벌에서 지금 좀 잘 먹혀들고 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성이나 뭐 사업성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바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에요. 네. 예, 이게 중국이 중국이 그동안 이제 긴축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긴축을 하면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야 돼.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력이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자, 지급 준비율을 계속해서 좀 낮추고 그리고 금리 또한 좀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 중국 사람들, 특히나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중국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중국 관련된 섹터 뭐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국내 여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뭐 많겠습니다만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네.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 수출보다도 미국 수출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봤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관련 화장품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수출이 많은 화장품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수출이 많은 화장품은요, 네.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태예요. 아, 화장품도 섹터 안에서 그 네. 개별 종목을 보잖아요. 좀 나뉘잖아요. 많이 나뉘어요. 어떤 화장품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네. 어떤 화장품 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애들이 중국 수출 비중이 좀 네네. 많은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뭐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잖아요. 네. 얘네가 경기부양책을 한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 철회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그냥 민다면 밉니다. 중국은. 정말 한다면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경기국 부양책을 효과가 날 때까지 인디언식 기우제 마냥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소비 심리 계속 살아나겠죠? 네. 그러면 중국에 뭔가를 수출을 많이 하는 뭐 소모품이나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오겠죠.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어제 잠깐 슈팅 나왔다가 이제 오늘 조금 좀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섞지 말고 이제 얘네들도 못해도 저는 한 3에서 40%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만큼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해가지고 마냥 올라가는 화장품주를 잡지 말고 이제 앞으로 매출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를 미리 선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하고 있죠.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화장품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미국향 매출보다는 중국 매출이 많은 그러한 기업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큰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장품 관련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족집게 종목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화장품주 그 안에서도 중국과 관련 있는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어느 기업이 중국 매출이 많고 중국 소비 관련주이고 이런 거를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후보군을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후보군은요, 이제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을 가리지 않고 네. 봐야 되는 회사들부터 우리가 한번 네.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은
대장주나 다름없기 때문에 꼭 봐야 되고요. 여기서 토니모리, 컬러레이. 컬러레이가 어제 화장품 대장주였어요. 네. 이 컬러레이를 보고 약간 이 화장품 섹터의 좀 추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용해도 된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고 마녀 공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요런 회사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회사들을 좀 기준으로 좀 이제 중심으로 많이 상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나 섹터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요, 이게 2024년부터의 차트를 보면 5월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잡기는 사실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잡기는 사실 좀 그래. 너무 높아요. 너무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주가 지지 잘 받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중국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그냥 대장주예요, 대장주 그냥. 근데 얘 봐요. 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24년 이후로 중국 경기 살아난다라는 신호가 한번 왔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뭐 이렇게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급격하게 상승 나왔다가 중국 긴축한다니까 쭉 빠지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약간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좀 한다고 하니까 다시 조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또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버텨주고 있죠. 약간의 하락은 있습니다만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화장품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차트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의 그런 이제 능력은 굉장히 좋으나 그동안 경기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요걸 푼다. 그러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화장품 회사들 어때요? 주가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 구간을 노린다. 매일 눈을 보고. 자, 그럼 그 구간 도대체 어딘지 몰라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좀 상세하게. 네. 그때 중국 뭐 경기 지표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상세하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통해 가지고 통신망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다 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강의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화장품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 가능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화장품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족집게 종목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나쁘진 않네요. 네. 맨날 부족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족집게 종목. 자, 아모레퍼시픽은 아니에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아니고 여기 지금 뭐 이미 다 공개가 됐네. 자, 여기 보시면 뭐 칭따오 유황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국에도 지금 진출을 많이 해 있는 그리고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라는 거 여기서 그냥 보시면 사업 영역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이 영업이익이 있죠.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요 노란색 선 보면 돼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좀 다시 양전환하고 점점 다시 재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것만 봐도 이 화장품 시장이 뭐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다. 요거만 보면 돼요. 화장품 시장 살아나고 화장품 메인 필드인 중국 경기 부양책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시장은 요거를 머지않아 캐치하고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이렇게나 잘 상승하고 있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서 쭉 빠졌어요. 그죠? 지금 16,000원. 17,190원에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 9,6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9,6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만약에 아까 그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하기 어렵다라는 컨센서스나 뭐 이런 예상이 나왔으면 요까지 빠졌어야 돼요. 거의 6,000원까지 빠졌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을 봐도 그렇고 차트를 봐도 그렇고 지지 잘 받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은 화장품 섹터가 눌림이 나오지만 뭐다? 요거는 잠깐 쉬어가는 것일 뿐 2, 3연속으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차트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옆에 그냥 딱 적어놨죠. 공략일 오늘 9월 26일이죠. 오늘 9월 26일이고요. 공략가는 9,700원 언더. 아니 9,700원이 아니더라도 9,800원까지도 상관없어요. 9,800원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제가 다르게 설정을 해드리긴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는요. 지금 여기 물린 사람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서도 물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횡보 구간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미련 없이 파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공략을 세워드리는데 앞으로 중국 경기라든지 미국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다 체크하면서 투자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일 화장품 섹터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늘은 약간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잠깐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오늘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가 9,700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공략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화장품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두 번째 강의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넘어가시죠. 지금 자, 두 번째 강의도 사실 이 중국 시장이 경기를 좀 부양한다는 그런 소식에 좀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준비했어요. 네. 자, 바로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미는 거기도 합니다만 암호화폐입니다. 이 암호화폐 주식 시장에서 왜 자꾸 암호화폐를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도요 암호화폐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섹터나 테마를 가지고 미리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도 이런 한국 시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섹터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지체 없이 가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게 사실 화장품이나 소비주에만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딱 실시되는 순간 두 군데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돈이. 중국의 부동산과 암호화폐. 근데 이 중국의 부동산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지금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비싸요. 네. 네, 너무 비싸서 요거는 약간 좀 이제 고점에서 부동산을 잡기는 사람들이 꺼려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충분히 눌려 있는 그런 네. 암호화폐로 이제 자산들이 좀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지금 네. 전문가님께서 암호화폐 쪽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게 몇 네. 번이나 저희 주식대학에서 소개를 해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1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꾸준하게 또 암호화폐를 보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은 크게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네. 국내 시장은 테마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라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 테마 흐름 하나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변동성을 그쵸? 띠는데 그 안에서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테마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암호화폐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상승 하락이 주식 시장하고는 사실 크게 좀 비교가 다르죠. 되지 않을 네. 정도로 빨라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테마주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테마주죠. 네, 이 테마주죠. 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에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크게 변동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죠.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네. 이번에 반감기가 한번 찾아왔었죠, 4월에. 그렇죠. 4월에 지나갔죠.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랑요, 대선 일정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2020년 상황이 지금 상황보다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에는 그때도 9월에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10월, 11월, 12월 가면서 10월, 네. 11월에는 비트코인이 회복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산타랠리까지 겹치면서 폭발적인 네. 가격 상승을 이뤄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 회사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기 보시면 뭐 암호화폐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9월까지가 사실 굉장히 증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쭉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UBMI가 뭐냐면 업비트 마켓 지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치면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제 암호화폐 지수가 굉장히 좀 회복세로 들어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10월 랠리 가능성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요건 짧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11월 미국 대선 전에 한 번 더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의 암호화폐 지지가 또 최근에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게 비트코인 시장, 그 암호화폐 시장의 우려였어요. 근데 해리스가 암호화폐 지지한다고 이미 선언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부양 그리고 반감기 영향권이 바로 그 반감기 있는 해의 10월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투자에 잘 접목을 하셔서 편하고 좀 재밌게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두 번째 테마는 역시나 암호화폐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커질 때 함께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나 방송에서 암호화폐 쪽을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공략을 주시고 이미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우리기술 투자라고 최근에 소개해 주시고 현재 12%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암호화폐 쪽을 살펴보자라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공략 주실 때마다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 암호화폐 관련주, 그 안에서도 쪽집게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네. 이 암호화폐 쪽을 또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네. 우리기술 투자도 한번 이렇게 상승률을 안겨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계속해서 그럼 가져가도 될까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이미 10%가 상승이 나왔는데도요. 10% 밖에 안 나왔습니다. 10% 네. 밖에 안 나왔어요. 9월이 사실 이 비트코인에서는 혹한기나 다름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10월부터는 사실 이제 봄이 좀 오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숙지를 하시고 암호화폐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요. 자, 암호화폐 관련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우리기술투자 대장주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사실 한 2등주쯤 됩니다. 한 2등주까지는 좀 애매하고 1.5등주. 그거까지는 돼요. 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위지트가 사실 우리기술투자보다도 훨씬 더 대장주의 성격을 많이 띠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좀 사실 저는 이 회사,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하더라도 너무 위험한 종목은 공략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 회사는 조금 대장주로서 크게 상승 나올 수는 있지만 운전하기가 어렵다. 자동차로 치면
거의 뭐 F1 스포츠카 그쯤 되는 네. 그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얘는 보지 마세요. 내가 여기 써놓고 지운 것도 웃기네. 그리고 T 사이언티픽도 뭐 업비트 지분 갖고 있으니까 되고요. 매커스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할 때 네. 그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요런 회사들 좀 보면 되는데 요 중에서는 일단 후보를 딱 집어드릴게요. 오, 네. 예. 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요 세 개 중에서 지금 집어주신 후보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하면 네. 다른 쪽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것도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나무 매출은 어떻게 날까요?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수료로 가져가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수수료로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런 말인즉슨 이 거래량이 많아야 네. 이 두나무나 이제 업비트의 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추석에도요. 네. 암호화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 열려있는 시장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오.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장이 추석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추석 때부터 이제 어떤 코인인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어떤 이제 알트코인이 네. 추석 시작 때는 300원대였거든요. 300원대요. 추석 끝난 지금, 네. 추석 끝나면서는 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슬슬 투자자들 꼬드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후에 네. 이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시장이 펼쳐졌냐면 이 900원까지 올라갔던 코인이 쭉 내려왔습니다. 700원대까지. 또 다시 내려갔나요?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네, 700원대까지 쭉 내려왔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이 다 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코인을 시작으로 네.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인이 상승을 시작했다는 건 어쨌든 거래량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즉 업비트의 매출 증가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주식시장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해 먹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테마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쪽을 꾸준하게 또 집중 공략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종목 후보군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쪽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라면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후보들 차트를 본다던가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차트 한번 봐야죠. 우리가 이 섹터 흐름 봐야 되니까. 네. 자,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기술투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사실상 지금 대장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2023년부터예요. 2023년부터의 차트를 보면 자 요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이고 그리고 좀 지지부진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요 이후로 요때가 이제 딱 9월쯤이에요. 9월 때까지 하락이 나왔어. 10월 때부터 어떻게 돼요? 10월 때부터 잘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0원에서 12,000원 4배 뛰기가 됐습니다. 이때 미리 알고 잡은 사람들 300% 이상 먹은 거예요. 예, 뭐 한 보수적으로 보면 한 150% 정도 먹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똑같어요. 흐름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작게 나옵니다. 근데 얘도 느리고 작게 나왔다 해도 어때요? 2,500원대 평단가에서 2배 뛰겠다. 예, 얘는 뭐 한 3배 뛰겠지만 얘는 2배 뛰겠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요. 지금 뭐 당장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내일도 지지부진, 모레도 지지부진, 계속 지지부진할까요? 한 번 상승 나올 때 급하게 상승이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관련주들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100%, 200%, 300%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이티먼 인베스트. 자, 이 차트만 봐도, 자, 보실래요? 자, 차트만 봐도 제가 왜 공략을 좀 이렇게 뒷순위로 미루는지 딱 보이죠? 자, 10월 한 요때쯤이었는데 요때쯤부터 크게 상승은 했지만 크게 상승은 못 보여줬어요. 한 50% 정도? 사실 50%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50%가 우스운 거예요, 사실. 예, 요런 시장이 지금 꾸물꾸물 살아나려고 알트코인장이 꾸물꾸물 하고 있다.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꾸물꾸물 계속 올라오고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강세, 이제 10월, 11월 강세 많이 보일 거거든요. 거기에 힘입어서 알트코인 거래량까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특히 이 두 가지 종목이 뭐다?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비트코인 10월에서 11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 거래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강의 테마 비트코인으로 짚어주고 계십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족집게 종목 바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두 번째 족집게 종목 제가 그냥 여기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면 있는 네. 그 통신망 있죠? 네네. 네, 전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풀어버릴 거고요. 첫 번째 족집게 종목도 다. 같이. 네. 다 풀어버릴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회사 좋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뭐 지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라서 우리가 좀 미리 공략을 하는 거면 무조건 대장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보면 여러 가지 코인이 있습니다만, 요 코인들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60%, 40, 이거 어제 기준입니다. 40%, 45%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알트코인장이 애매할 때는요, 요런 양봉을 띄질 않습니다. 죽어요, 다 그냥. 근데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딱 9월이거든요. 이게 9월까지, 이 9월이 딱 지옥의 그 달이에요. 예, 암호화폐도 그렇고 뭐 증시도 그렇고요. 쭉 빠졌다가 지금 알트코인 지수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반등세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 10월, 11월, 그 11월 대선 지나고 나서 산타랠리 예상까지 딱 보면 요 알트코인 지수도 그렇고 뭐 업비트 지수도 그렇고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대장주가 굉장히 크게 먼저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이 회사 공략가는요. 지금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180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 쭉 살짝 빠지면서 조금 더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지금 7,200원에서 먼저 공략을 해요. 예, 공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10월, 12월 때 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한번 이제 시장의 수급이 팍 하고 쏠리면 팍 하고 튈 겁니다. 그때가 11,500원 선에서 한번 이제 좀 윗골이 좀 달 가능성 높으니까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테마 암호화폐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한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략가는 7,200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쪽을 살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주 강의와 함께 족집게 종목도 두 가지 모두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다 함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스캔해 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대학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